자, 이 UDP 프로그램이 간결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긴 한데, 이 UDP 프로그램의 이제 그 특징은 이게 그 어떤 데이터 전송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를 전송해 주긴 하지만 손실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베스트 에포트 전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데이터가 그 전송되는 도중에 어떤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져 버린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게 오류 제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류 제어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것이 이제 정지 대기 방식의 오류 제어나 또는 정지 대기 방식의 흐름 제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오류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오류 발생 여부를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필요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정지 대기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버가 있고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잘 받았으면 이쪽으로 이제 ACK라고 하는 이제 긍정 응답이라고 하는데 ACK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잘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만약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 데이터가 중간에 이렇게 사라졌으니까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못 받았으니까 응답을 보내질 않겠죠. 그래서 ACK라는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는 자기가 데이터를 보내고 응답이 와야 다음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시간을 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또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응답이 없으면 또 더 기다립니다. 이 대기 시간을 증가를 시켜서 기다렸다가 또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계속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들어오기 기다리는데 계속 데이터 응답이 없으면, 그렇다고 이제 무한히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최대 응답 시간을 설정을 해두고, 그 최대 응답 시간이 만약에 경과할 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 전송을 종료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오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수신 쪽,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신 쪽에서는 데이터를 잘 받았으면 ACK라는 이제 응답을 전송을 하고, 만약에 수신되지 않으면 응답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자, 송신 쪽은 응답을 받으면 또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고, 응답이 없으면 자기가 보냈던 데이터를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재전송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어떤 오류를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정지 대기 방식 오류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응답이 없으면 응답 시간을 이제 2배씩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2배 증가시켜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보고, 그래서 이제 2배를 증가시키면 언젠가는 이제 어떤 응답 대기 시간이 최대 응답 대기 시간까지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이제 상대방의 데이터 연결이 끊어진 걸로 보고 종료하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오류 제어를 수행하는데,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뭐 오류를 강제로 만들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데이터 중에 그 30%의 데이터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는 잘 도착이 된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30%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도착 안 했다 해서 HK를 보내지 않고 70%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잘 도착했다라는 이제 응답을 보내는 그런 형태로 한번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서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소켓을 만들고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어떤
들어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자, 기다리는데, 이때 이제 그 어떤 임의의 시간, 즉, 1에서 어떤 10보다 작은 9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임의 수를 만들어서 그 수가 4보다 적으면, 즉, 다시 말해서 1, 2, 3이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손실을 가정하고요. 손실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4에서 9면 이제 정상 수신이 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0%, 이것이 70% 이렇게 되나요? 10까지인가요? 이렇게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랜덤.랜드 인티지를 가지고 숫자를 하나 임의로 발생시켜서 그 수가 4보다 적으면, 즉 1에서 3까지 수면 데이터가 이제 손실이 된 걸로 간주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4보다 작으면 여기 이제 어떤 그 패킷이, 즉 데이터 수신된 데이터가 손실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요 수가 4 이상이면 그럼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이제 수신이 됐다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CK라는 응답을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에 대해서는 응답을 전송하지 않고 70%에 대해서만 응답을 전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 대기 시간을 0.1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자기가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이 타임아웃을 2배씩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2배씩 증가를 시켜서 그 대기 시간이 2초를 넘도록 응답이 없으면 그걸 종료하는 그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송신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이제 수신하는 쪽을 서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신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수신하는 서버 쪽에서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30%만 ACK라는 응답을 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ACK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류 제어를 구현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류 제어 기능에 들어간 UD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에 그 타임아웃을 0.1초로 설정을 하고 ACK 응답을 못 받으면은 그 타임아웃을 2배씩 증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아웃이 2초가 넘거나 아니면 이제 응답을 수신하면 이제 정상적인 됐다고 보고 종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 UDP 소켓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UDP 소켓인 경우는 데이터를 상대방을 연결할 필요도 없고 send to나 receive from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UDP 소켓인 경우도 이 connect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때 send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받을 때 receive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대신에 send to를 이용해서 보내고 receive from을 이용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요게 connect를 이용해서 send receive를 가지고 UDP 소켓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UDP 소켓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TCP처럼 이제 connect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로 연결하고 됐죠. 여기 이제 서버와 이제 연결이라고 했는데, 이 연결의 의미가 TCP와는 좀 다릅니다. TCP에서는 실제 연결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는 연결은 어떤 뭐 논리적 연결이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가상의 연결. 다시 말해서 실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마 연결된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커넥터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는 다른데, 자,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초기에 그 타임아웃을 0.1로 설정한 다음에 지금 전송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hello라는 메시지를 전송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전송 메시지를 s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여기 connec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send입니다. 그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서버가 accept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논리 개념적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send, receive로 보내고 받는다 그런 뜻이지 실제 연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connect를 했기 때문에 send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자,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타임아웃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켓에 타임아웃을 설정하기 위해서 setTimeout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타임아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준 우리가 요 0.1초 동안 요 소켓을 이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 데이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이 소켓이 더 이상 리시브라는 함수가 데이터 수순을 기다리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0.1초라는 타임아웃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리시브 함수로 읽어 드리는데 요게 이제 0.1초만 대기를 하는 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0.1초 내로 들어온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타임아웃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예외. 그래서 타임아웃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되고 타임아웃 예외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딜레이를 이제 2배를 증가시키겠습니다. 2배를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켰더니 이제 그것이 만약에 2초가 됐으면 아까 우리가 2초가 넘으면 종료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2초가 됐으면 이걸 이제 끝내고 2초가 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터를 보내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while에서 또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자, 또 데이터를 보내고 또 기다려보고 또 응답이 없으면 또 2배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응답이 없으면 또 보내고 그죠?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어떤 그 딜레이라는 시간 내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거는 이제 어떤 응답이 수신이 된 거죠. 그죠? 응답이 수신이 되면 그러면 그 응답을 출력을 하고 마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TCP에서 오류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유의할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set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수신할 때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타임아웃을 설정했을 때 만약 그 설정된 타임아웃 내에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타임아웃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돼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류 제어 기능이 추가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버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여기 서버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한 대로 SOCDgram 해서 UDP 타입의 소켓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소를 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 저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다. 메시지를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미 시간을 발생시켜서 그 시간에 대해서 30%가 되면 continue 함수에서 그냥 이걸 여기 이제 while 문장을 건너뛰고 다음으로 또 받습니다. 그죠? 그런 즉 다시 말해서 응답을 보내지 않고 다음 데이터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30%가 아니고 70%면 그러면 이 문장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수신된 메시지를 받아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CK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70%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응답을 보내고 30%에 대해서는 continue 문장에 의해서 응답을 보내지 않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서버 프로그램이 어떤 수신 쪽이죠. 수신 쪽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이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송신하는 UD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보면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SOCDgram 데이터그램 방식의 UDP 소켓을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connect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이라는 걸 하고 send와 receive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까 보다시피 서버가 뭐 어떤 연결을 accept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연결하고 send receive라는 함수를 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버로 커넥트라는 걸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지연 시간을 0.1초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hello라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보냅니다. 자,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서버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줄 수도 있고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우리가 0.1초만 기다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set timeo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설정한 0.1초 동안만 기다려서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receive라는 함수를 호송해서 데이터를 받는데 0.1초 내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서 요 else 문장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요 문장이 실행되기 때문에 수신된 데이터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응답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0.1초 내로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으면 즉 타임아웃 예외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타임아웃 예외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딜레이를 이제 2배로 증가를 시키고 2배를 증가시켰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없는지, 즉 다시 말해서 최대 대기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걸 이제 보고 지났다면 이제 중지를 시켜버리게 되겠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동작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쭉 지금 실행된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도 있고 데이터가 잘 수신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지고 힘드나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ACK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들어오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제 오류 제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 오류 제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그 처리 기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